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먼저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고통이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충분히 한국 시장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섹터가 순환이 되면서 상승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바이오 종목도 오를 수 있고 중소형 종목도 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앞만 봐도 계속 못 보내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급을 너무 잘 봐요. 그러니까 클로봇 하면은 시장에서 주도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거래 대금을 많이 발생시켰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많이 발생했던 애들이 이후에 또 발생시키는 거는 이제 시장의 룰이죠. 근데 이거 너무 잘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이만큼 누르고 또 눌러요. 시장 때문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반등 나옵니다. 지지선을 깬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동기어도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이었지만 그 과정을 한번 보자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흔들죠. 결국은 보합 박스권 사이에서 엄청나게 흔들다가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흔들다 그 다음에 보내는 거. 이걸 누가 버틸 수 있겠어요? 정말 이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난이도가 크게 올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어떤 디테일한 관점, 그 클로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도 그런 관점 말했잖아요. 눌렀을 때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자신만의 어떤 무기가 없으면 그냥 흐름대로 쫓아서 매수하면 이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고통받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앞으로는 시장의 고통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세력들이 또 흔들기 좋은 재료 잡았어요. 트럼프가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시장에서 안 좋은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거는 좀 머지않은 시기, 한 몇 년 뒤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고통을 주면서 시장에서 좀 이제 질리게 만들고 지금도 질렸잖아요. 근데 더 질리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상승이 올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과거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이 중국 나라 안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구조가 됐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견제를 받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많이 떨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무역 경쟁이나 이런 갈등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근데도 왜 큰 상승이 올 것 같냐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AI와 로봇으로 인해서 물건 가격이 싸지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로봇을 막 도입하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로봇을 왜 도입할까요? 사람이 있는데 왜 로봇을 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크죠. 로봇 하나 놓고 계속 24시간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샘 알트먼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본소득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인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 좀 진지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1년 뒤, 2년 뒤에는 물건 값이 더 싸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I와 로봇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발전해서 더 물건이 싸질 거다. 더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공장을 막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의 호황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죠. 세계 대공황 있죠. 세계 경제 대공황. 이게 오기 전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무기를 만들던 공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공장들 활용해서 물품을 많이 생산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성장하고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전쟁도 끝났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호황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틀과 폼은 비슷한 거죠. 미국과 중국 간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좀 약간 관세 이야기하면서 뭐 기분을 아무튼 안 좋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문제로 퉁칠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이야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이 보복 관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서로 나를 선 대립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트럼프의 발언들이.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무력으로 3차 세계대전 이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화폐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경쟁하고 AI 로봇 막 개발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활용해서 이제 생산하는 공장들 만들고 물건 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약간의 좀 아득한 생각이긴 하죠. 근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또 재고가 쌓여서 엄청난 또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될 가능성은 이제 높긴 해요. 지금 여러분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지금 자영업 경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과거와 다르거든요. 과거에는 중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돈 벌고 또 금리도 낮고 부동산 경기도 나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재는 국내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든 거죠.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제 이자 내는 것도 좀 부담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경기도 좋지 않으니까 이제 움켜주는 거죠, 돈을. 그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죠. 이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제 자영업을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창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은퇴 인구는 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니까 은퇴 인구는 또 늘어나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제가 생각하는 건 부동산 투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상가 투자 뭐 이런 거 잘못했다가 정말 크게 문제된 사람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주식 인구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좀 나갔다가 시장이 좋으면 바로 들어오는. 안 그래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다가 로봇 섹터가 최근 들어 상승하니까 갑자기 미수금이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로봇 종목들을 막 매수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정보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제 돈이 넣는 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다들. 그래서 이러한 돈의 회전과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좋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가지고 주식 투자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좀만 좋아지면 금방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꾸준하게 주식 공부를 하셔라. 복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시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대안이 일단은 제가 지금 입장에서 딱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AI가 많은 일자리를 이제 대체할 건 분명하고 은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고, 이게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부동산 이제 앞으로 경기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고 부동산 붐이 일어서 막 사고 건물을 짓고 했지만 이 공급 물량이 워낙 넘치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은 뭐 주고받고 하겠지만 단가가 워낙 세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자영업 같은 경우는 좀 웬만한 거 창업하려면 몇 억 들긴 하잖아요. 자그마한 가게를 하려고 해도 1억 뭐 이상 줄 수가 있죠. 인테리어 비용하고 이것저것 비용 다 구입하고,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그걸 또 다 날릴 수도 있는 게 또 자영업 아니겠습니까? 권리금도 못 받고 월세는 월세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잘 배우고 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별개 얘기인데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 받는 종목이 금양이죠. 금양. 유중 철회 사태로 지금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됐나요? 그러네요. 일단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가 된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주식이 전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금양이란 종목 너무 유명했잖아요. 그쵸? 정말 이 종목을 많이 홍보했고 2차 전지가 미래의 쌀이라고 했나요?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이 종목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샀다면, 이거 가지고 있다면 골치가 아프지만 항상 늘 반복해서 말하는 건데, 세력이 이렇게 다 해먹고 던지고 버리는 건 가능하면 이제 사지 않는 게 좋겠다. 특히나 이제 금양은 제가 좀 몇 번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었죠, 사실. 왜냐면 주가는 주가대로 올랐는데 얼마 전에 라이브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모양이에요. 유보율은 확 깎이면서 부채율은 확 늘어나고 갑자기 영업이익은 적자로 크게 전환하고, 이건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 건데 그걸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실패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다시 매출이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고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에다가 시가총액이 아직도 1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객관화시키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을 늘려가고 그런 순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번외에 뭐 금양 얘기까지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잘 준비를 해야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